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학생들이 취업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대기업 가려고. 재수, 삼수하고 졸업을 4년 만에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것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대기업을 가면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해 주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도 대기업을 가려고 그래요. 학생과 학부모들 누구나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평균 100대 기업은 평균 일하는 시간이 12년밖에 안 됩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500대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32년입니다. 10년 일하려고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고생을 하나요? 차라리 그 돈을 다 모아서 딴 걸 하지. 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20세기 스타일의 조직이 21세기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네? 아직도 옛날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다, 청년 실업이 일어나고 있다, 취업이 안 돼서 결혼도 못 하겠다, 애도 못 낳겠다.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뽑지를 못해갖고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미스매치를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대기업에 필요로 했던 것처럼 정형화된 지식만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대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대학에서 취업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학이 취업교육하는 곳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표준화된 일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21세기는 이제 뗏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청년 실업률 계속 증가해서 거진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유럽도 대개 15%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업 자체가 옛날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하지만 제가 만났던 제레미 리프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워크쉐어링, 일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다 세금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서 실업자들을 다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주 40시간 근무제가 처음 됐었을 때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앞으로는 우리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주 3일제 근무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하고 사나요, 나흘은? 그랬더니 이틀은 작은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세컨 잡, 이틀은 교회를 나가던 사회봉사를 하던 그런 거 해서 살게 될 거다. 빠른 속도로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3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인데 지금 사고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사고 20, 30년 전에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년, 60년의 차이가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통계를 더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대변혁과제, 국민소득.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생각을 못 바꿉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28,000불입니다. 몇 배가 늘은 거죠? 350배. 전 세계가 5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6.6배 경제를 성장했는데 우리는 한 50년 사이에 350배가 늘었습니다. 생각하고 몸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등교육,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60년대에는 6%가 갔다가 80년에 11.4%, 이제는 70% 정도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60년대로 지금 대학 졸업생들을 되돌려보면 지금 대학 졸업은 어느 정도냐 하면
고등학교 중퇴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한 2% 정도 됩니다. 석사는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받아야지 60년대에 학사를, 대학을 졸업한 거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세대인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하고 내가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편안하게 취업을 해서 30년 동안 정년퇴직할 때까지 월급 계속 올라가면서 편안하게 살겠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갖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못 간단 말이야? 발버둥을 쳐봤자 이미 유람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뗏목을 만들고 요트를 만들어서 항해를 떠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낭비와 과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잠재력 있는 사람을 뽑지 자기의 능력을 120% 완전히 다 태워버린 사람을 뽑아갖고 4년 동안 힘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처져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 겁니다. 기대수명 1950년대에는 우리가 50대였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에 조선시대는 얼마쯤 살았을 것 같으세요?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왕들은, 임금님들은 통계가 있죠. 몇 살 살았는지. 그래서 봤더니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은 46세. 고려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43세. 대개 40대에서 50 전에. 그러니까 60대면은 환갑잔치하고 굉장히 크게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63년에 61세, 그 전에 50세였는데 지금 2014년 81세. 이것도 남녀 합해놔서 그렇지 여성들은 84세. 남자는 77, 76,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여태까지 사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50년 사이에 30년을 더 사는,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엔 60까지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1세대, 30대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노력해갖고 하면 요 30년이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3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지금 평균 기업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 53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빨라요. 53세에서 30년 살아야 되는데 제 친구들 보면 되게 등산 다니는데 30년을 등산만 다닐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죠. 아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지금 우리는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학도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암묵지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의 스타가 됐던 히딩크 감독, 영웅이 됐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굉장히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선수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예를 들면은 센터포드는 골대 앞에서 공만 오면 내가 찬다, 골인 시킨다. 수비는 수비에서. 그래갖고 와갖고 맨날 히딩크 감독이 한 게 기초체력 훈련이었습니다. 맨날 달리기 시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감독이. 저건 나도 하겠다. 맨날 애들을 훈련시키고 달리기만 시키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체력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축구를 포지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 사카. 박지성 같은 친구들이 수비도 하다가 공격도 하다가 골도 넣다가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어떤 때는 저기 골키퍼 있는 데까지 와서 수비를 하고요. 20세기가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스페셜리스트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21세기는 토탈 사크를 해야 됩니다. 멀티펑션 해야 된다.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존 맥켄로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최고였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윈블던 대회의 결승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프로니까요. 프로니까. 상대편도 거의 못 잤을 겁니다. 상당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를 원하지, 시키는 일만, 주어진 일만 하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한 미래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문제를,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서 가치와 철학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애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있는 애들, 부모님하고 계속 토론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잠재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